정부가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전 지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 방송 뉴스에서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대화 내용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강남 3구 강남 구서초 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의 아파트 집값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까지 규제 대상에 함께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번 규제 조치를 피해간 인근의 비규제 지역들에서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부동산 거래 문의와 실제 매매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발표되자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의 여러 지역 곳곳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로 그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 한 채가 대책 발표 직전까지 형성되어 있던 시장 시세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책이 공식 발표된 당일 하루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로 매매 및 매수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다시피 쏟아져 들어와서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하고 바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가 한두 달 정도 조용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책 발표가 이루어진 직후부터는 전화 문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잠재 고객들의 숫자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약 4년 전에 준공되어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매물 확인 및 구매와 관련된 각종 문의가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 투자와 관련된 문의 건수가 평소 접수되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건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매수 희망자들의 경우 실제로 매물로 나온 집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조차 생략한 채 중개업소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억눌린 수요가 인근의 비규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집중될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기대 심리가 실제 매수로 반영되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과 심리가 작용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등은 이번 규제 대상 지역 지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측면에서 규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근 규제 지역에서 억눌린 잠재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한강벨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육단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경우 이번 달 초에 6개월 이전의 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만큼 상승한 6억 1,5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실제 매매가 거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소형 규모의 주택들이 전체 단지 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젊은 연령층에 실제 거주 목적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어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바뀐 대출 환경과 규제 조건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다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로 들어오던 매매 관련 거래 문의와 상담 요청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갑자기 뚝 끊기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그동안 꾸준히 이어지던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와 상담 요청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갑자기 완전히 끊기고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여러 예비 매수자들의 경우 이번 규제 조치에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규제 수단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부과되자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결혼 계획이나 직장 이동,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 각자가 처한 개인적인 생활 여건들을 고려한 결과 당분간은 주택 구매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실제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던 지역들까지 아무런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하려던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걷어차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평생 한 채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의 상황은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전세 자금을 활용하여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집중적으로 몰려들면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이 마지막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 신속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조급한 심리와 서두르는 태도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실제 거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면서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상담 요청이 이전에 비해 매우 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던 매도자들은 기존의 시장에 공개해 놓았던 매물들을 다시 회수하여 거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시했던 호가를 이전보다 상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과열 현상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각종 조세 및 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 수단들을 동원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성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크게 축소되고 제한되면서 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자들이 향후 잔금을 마련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금융적인 부담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우려 때문에 새롭게 주택 매수를 계획하던 잠재적 수요자들로부터 들어오던 신규 매수 관련 문의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위축 분위기와는 별개로 충분하고 여유로운 현금 자산과 유동성 있는 자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 실제로 적용되기 이전에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동산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과 시도들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반응과 움직임들은 매우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서울특별시의 전체 지역을 아무런 예외나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함께 묶어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은 실제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거나 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매우 미미하고 적었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불만, 그리고 항의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19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 건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관련 문의 전화와 상담 요청이 폭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약 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움직였습니다. 10월 15일 이후 19일까지 서울에서만 480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현장에서는 이러한 짧은 유예 기간을 빗대어 5일장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10월 19일까지 계약금 10%만 걸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다.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이 시장에 빠르게 퍼지면서 부동산 관련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로부터 들어온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 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방 거주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매수에 나섰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앞으로 서울과 지방 간이 부동산 가격 및 자산 가치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인서울 전략을 서두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부동산 거래 건수 역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초고가 거래가 활발해진 배경과 이유도 앞서 설명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의 경우 2021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미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씩 상승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초고가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기보다는 한 채의 좋은 집,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 내에서도 특히 강남권과 같은 상급 지역 그리고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내에서 상급 지역과 하급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과 우려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6.27 대책을 시작으로 9.7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이번 11.5대책까지 연이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규제 강화 조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인식과 예측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패턴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매매 대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매매 절차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남부 지역의 12개 시군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만이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켜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승인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신규 매수자들은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할 의사와 계획을 가진 실거주자로만 제한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목적의 매수나 임대 목적의 매입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건이 공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수 희망자가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계약 만료 전이라도 내보내서 집을 완전히 비워진 공실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분하고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및 월세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물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을 때 이미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026년에 접어들면 전세 및 월세 시장에서 임대 가능한 주택 물량이 크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조치까지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기존에 예상되었던 공급 부족 문제가 단순히 심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강남구와 용산구 등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선 지정되어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자마자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일대에 전세 가격이 매우 가파르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전세가 상승 현상과 추세가 단순히 강남권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머무르지 않고 점차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과 우려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여러 채의 집을 처분하고 그 대신 입지 조건과 자산 가치가 우수한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려는 경향과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더욱 뚜렷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와 심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바로 하루 전인 10월 19일에 서울시 양천구 지역에서는 약 1억 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거래에서 매도인의 경우 다주택자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인 2026년 5월까지 만약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훨씬 더 무겁고 큰 규모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주택을 매도하고 투자했던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한편 매수인 쪽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막판 갭투자 수익을 노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서로 이해관계 및 전략적 이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는 각종 세제 관련 조치들과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인 결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출 한도 축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들로 인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 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번 규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있던 전세 매물마저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방식을 월세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무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깨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 여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추가적인 규제 조치들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되고 시행된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롭게 고안되고 개발된 참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되었던 경험이 있는 기존의 규제 수단들을 다시 꺼내어 활용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가격을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인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추가적인 규제 조치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